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왠지 항상 뭔지 모를 애매모호한 미안함을 느끼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흘러간다고 느껴지신다면요. 그 관계의 느낌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항상 의심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관계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시라는 거죠. 친밀감을 원하는 정서적 관계가 이익에 의해 흘러가고 있다면 두 사람의 만남의 방향은, 가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만남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걸로 시작하지만 남이 되는 건 한 사람만 손을 놓으면 남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도 결정도 없이 끌려다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익이란 금전적 이익이 전부가 아닌 건 아시죠? 정서적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나의 것을 뺏기면서 상처받지만 사회적 양심이라는 도덕성의 근거에서 쉽게 손을 놓지 못하고 상처받게 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보면 세상 불쌍하고 너무도 착하고 여린 사람으로 삶의 회오리 속에 늘 불행한 일을 독차지하고 사는 지질이 복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실은요, 그런 배역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아카데미 주연상 아깝지 않은 연기자들인 거죠. 그들은 상대의 관심을 끌고 동정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 조정술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연애도 여리고 불쌍함으로 어필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너무 착해서 늘 희생당하는 역할을 연기하면서 남성의 혹은 여성의 보호 본능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아내에 대한 여성의 경우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심하고 여리고 착한 게 장애는 아닙니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성을 보이는 그런 여림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는 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타인의 측은지심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쓸 때,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조종하고 은밀하게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절대 자신이 꽂은 빨대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뺏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대가 지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하면요,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상대방에게 또 동정심을 호소하죠. 그렇지만 상대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느끼면요, 이때부터 은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박탈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뒷담화와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면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가련하고 착한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몹쓸 사람으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몹쓸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요, 이것조차도 다 자신의 탓인 것처럼 하소연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더욱 측은함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사람이 무리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독선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경험한 다른 사람은요, 어느 날 자신이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해도 이들이 어떤 반격을 할지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거나 그야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듯 관계를 끊게 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약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보호 본능이 느껴지고 뭔가 줄 게 없는지 내가 먼저 찾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자신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희생자의 자격을 늘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하고 인류애적인 심성이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따뜻하게 지켜내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먹잇감으로 약점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불쌍함의 대명사로 느껴질 만큼요, 세상에서 그녀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의 사회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서로 간에 인간적 존중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자신을 오픈하는 개념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있어도요, 만나자마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에서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런 식으로 동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정은 그 자체로 자기 존엄에 상처를 입히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들 내연적 나르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상대의 동정심을 자신에 대한 관심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처절하게 자신의 불운을 포장하는 데 열중하죠.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솔직하다는 걸 내세워서 혹은 너에게만 나의 모든 걸 보여준다면서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설정하고 그렇게 소설을 풀어놓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자신을 믿고 그런 이야기를 모두 해주는 상대에게 왠지 특별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런 상황에 한 번쯤 품어볼 만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의욕조차 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이후 자신에게 공감하고 동정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이들 내연적 나르는 소소하고 작은 요구부터 시작해서 차마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또 작은 실수는 동정심에 의해 자극된 안쓰럽고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은 마음에 쉽게 묻혀버려서 허용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이들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어내는 건요,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불쌍하고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외연적 자기애와 완전 다르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지 뭐, 난 기대도 안 해, 난 원래 그래, 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삶의 선물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상대가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지속적인 암시로 상대로 하여금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걸 쇠뇌시키는 겁니다. 말은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듯이 하지만 속으론 이래도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엉큼한 계산이 숨어 있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비난이나 상처받을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성향을 드러내는 방식이 조심스럽고 은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연적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는 언뜻 보기에 친절하고 겸손하고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부러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만남을 이어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척, 항상 피해자나 희생자인 듯 말하고 행동하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자신이라도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된 소심하고 여린 척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이들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남자는요,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안전에 대한 태생적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보호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심하고 심성이 여린 약자가 되기 쉬운 착한 여자가 자신에게 기대오면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려는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남자의 특성을 아주 잘 이용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여자의 사악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한 척, 불쌍한 척, 남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만요, 남자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삶이 꼬여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기 우월감,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보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배우자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도 별반 다르진 않지만요, 그들이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 전 여자의 정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점점 이상함을 느끼게 되겠죠. 결혼 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남자가 아내와 여러 번 이혼을 시도할 수 있지만요, 아마도 대부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보호 본능이 건드려져서 그녀를 선택한 남자들은요,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성실함도 평균 이상의 높은 사람들일 거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고비를 넘기면서 세월이 흐르고 남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신의 기억이 아닌 아내가 만들어주고 심어주는 기억들을 믿게 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원가족들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관계가 완전히 찢어지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1차적으로 자신과 혈연이 아닌 관계들을 남편의 주변에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물론 남편의 원가족인 시부모가 엄청난 재력가로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준다면 남편보다 시부모에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남편이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정 형편이라면 결혼 준비를 위한 경제적 도움이 끝나면 더 이상 얻을 것이 많지 않죠. 시부모와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남편은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자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친밀한 관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도 모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았던 케이스는요, 남자가 이렇게 보호 본능과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사람인 경우는 사회생활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들을 띄어내려고 할 때 잘 안 떨어져 나가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걸 봤냐면요, 그 친구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에 처음엔 남자가 얘기하죠.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얘기가 반복되면요, 관계가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녀가 생기고 이들은 골든차일드인 자녀에게 집중하죠. 그 순간부터 남편은 완전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인 여자를 만난 남자는 그저 한 여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아내의 모든 지원과 집중이 골든차일드인 자녀에게만 올인되기 때문에 그 외의 가족들은 몸도 마음도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로 인한 고통을 세월이 흘러 주변에 호소하려고 했을 때도요, 돌아오는 반응은 그럴 리가 있나?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데. 못 믿겠어. 설마.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외부인들에겐 남편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자신이 얼마나 희생당하면서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어필하지만, 그래서 남편은 섬이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수백 개의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포장지 속에 속아 상처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속임수의 끝판왕이죠.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요, 도박이나 바람 등의 큰 실수 없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아내나 자녀 모두에게 외면당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걸 거부당하고 있다면 아마도 아내가 이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걸 본인만 그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는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도 모르는 채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쉽게 지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요, 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하시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이성적으로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희생당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은근히 명품이나 그런 걸 원하고 상대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른다든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응원하는 걸 느낄 수 없다든지, 조금만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면요, 데이트 과정에서 그 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데이트 노트를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 노트죠. 오늘 만나서 뭘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할 때 자신의 기분은 어땠는지, 상대는 어떤 기분을 느낀 것처럼 내가 느껴졌는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요, 함께하는 동안 스쳤던 감정의 흔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함을 주는 그 느낌을 절대 그냥 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이들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인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내 삶,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까지 사실 모두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제 평생이 나르시시스트의 회오리 한가운데서 살아왔고 사전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을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혹시 휘말렸다 해도 빠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을 경험하기 전에 정체를 알고 피해간다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요, 한가운데 들어갔다 해도 호랑이 굴에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